이번에는 오락가락하는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3,100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 얘기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I would say firm, but not 100% firm. If they call up and they say, would like to do something a different way, we're going to be open to that. But essentially, that's the way it is right now, yeah. 일본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1% 관세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관세가 인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으로 보고 솔직히 말하자면 어제 국내 증시는요, 긍정적인 이슈보다 부정적인 이슈가 줄을 이루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통보도 있었죠. 삼성전자에는 어닝 쇼크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보다 굉장히 영업이익이 떨어지게 나왔죠. 이어진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증시가 버텨줬습니다. 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어제 안 그래도 안 좋은 뉴스밖에 없었는데 증시는 딱 지키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악재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관세 서한 발송됐잖아요. 14개 국가에. 근데 이제 증시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미 다 반영된 거다. 그렇죠.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발송한다. 몇 개 국가에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누차 말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시 투자자들이 이를 이미 선 반영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정작 뉴스가 나오니까 크게 반응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네. 삼성전자도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이었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고 이게 또 바닥일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도 반영이 된 거죠. 네. 반면에 이제 호재성 이슈를 더 크게 반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상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네.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본시장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지금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거라든지 2탄, 3탄의 자본시장 개편에 대한 정책 추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반응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는 은행주, 지주사들이 크게 올랐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증권주들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진에 이어서 어닝 쇼크까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살짝 내리는 정도로 마무리해서 6만 전자를 지켜냈는데요. 반도체 투톱으로 꼽히는 SK 하이닉스보다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의 입장입니다만 남은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오를 상황이다. 지금은 이제 바닥 찍은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가 어닝 쇼크 외에도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작고한 고 이건희 회장이 소유했던 단독주택이 228억 원에 매각됐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쩔 수 없이 판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어떤 사연입니까? 이게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상속 재산들이 있는데 상속세가 이제 뭐 역대 최대 규모,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수준의 12조 원이 이제 부과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5년에 걸쳐서 이제 연납을 하고 있는데 상속세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무리 삼성 일가라도 상속세 부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각종 재산들을 하나씩 처분할 수밖에,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주택도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12조 원 상속세 중에 이제 내년 4월까지 연납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뭐 10조 원 정도는 납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증권사와 관련돼서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상속세 부담, 뭐 삼성 일가라도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